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는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아까 저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10월 3일에 연세대학교 논술고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이제 홍익대 등의 이제 논술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수능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많은 대학들의 논술고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제 2016 논술고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대 그 논술고사가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거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높았거든요. 2016 연세대 논술 어떻게 출제가 됐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 논술고사의 어떤 그 난이도라든가 경향에 따라서 다른 대학들도 조금 추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연세대학교의 논술고사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논술고사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제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출제되었었고요. 네. 또 이제 제시문 내용도 제시문 이해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꼈던 그 체감 난도도 비교적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반응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자,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사회계열 논술인데요. 사회계열에는 이제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담긴 제시문 3개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 이들 관점의 이제 차이를 비교하라는 그런 설명, 이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자 명단을 신문에 공개하기 전과 후에 기부 횟수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과 또 CCTV 설치 전후에 신호위반 횟수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자료를 제시해주고, 또 이제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논지를 전개하라는 문제가 이제 출제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열 논술 문제도 이제 문제 유형은 유사합니다. 예술적 성취와 관련된 어떤 그 다른 관점을 담은 그런 제시문들을 주고 이들 사이에 이들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와 사회계열의 어떤 유형상의 차이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과 비슷한 내용의 유형과 또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무난하게 생각했다라는 반응이 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시립대가 내일이죠. 6일에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지금쯤 내일 시험 치르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서울시립대 논술고사 좀 특징, 어떤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서울시립대 이제 뭐 우리 내일 시험 치를 학생들이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학생이 보고 있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수험생들도 좀 참고하라고 제가 이제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서울시립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지원하기는 어렵고 이제 3학년 그 전체 정원의 2% 이제 재학생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또 이제 졸업생들도 일정 비율을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일괄 합산 전형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제 서울시립대만큼은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논술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이제 학생부 50%와 논술 50%로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대학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울시립대 자연계열의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실시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갑자기 바뀐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보면 이제 모의 논술 유형을 통해서 유형에 대한 안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정답 또 뭐 예상 답안 이런 예시 답안 같은 것도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뭐 예시 답안, 출제 경향 이런 거 최종 점검하고 또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말에도 또 시험이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치러지는 시험들의 일정과 그리고 주의할 점도 조금 짚어주시죠. 예, 이제 먼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가 9일 오전에 인문사회 계열 실시하고요. 또 이제 10일 오전에 자연계로 나눠서 이제 논술고사를 진행합니다. 자, 올해 이제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문항수도 조금 축소를 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또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대학들에서도 그렇지만 수험생들이 효과적으로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에다 꼼꼼하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KU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이제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동국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홍익대학교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홍익대학교 인문계열과 가톨릭대의 이제 논술고사가 치러지는데요. 대학마다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출제 유형, 그다음에 시험 방식 또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학에서 발표한 채점 결과 또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준비하시고 또 그런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3교시 상담이 이어집니다.